최근 현대 축구는 점유율만 높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강팀이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개인의 실력이 좋아서 동료들 간의 패스 플레이도 좋고 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를 장악할 수 있지만 상대팀의 수비 능력과 전술도 좋다면 결코 득점을 하는 건 쉽지 않죠. 골이 들어가야 팀은 이길 수 있는 건데 점유율 80% 육박하고 슈팅 18개, 유효슈팅 7개를 기록하고도 유효슈팅 2개 날린 팀에게 2실점을 해버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 18분 뮬러의 정교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는 이런 결과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팀이 3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1부 리그 팀에게 8골도 넣어버렸는데 3부 리그 팀에겐 말 다 했죠. 뮌헨이 3부 리그 팀을 만난 이유는 포칼컵 16강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는 당연히 김민재가 쉴 줄 알았는데 김민재가 출전한 것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투엘, 김민재는 기계가 아니야. 하필 경기 전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처럼. 뮌헨은 원정 경기였는데 잔디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경기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비가 오면 체력적으로 더 힘든 거기 때문에 김민재의 부상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 기대하는 건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정도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사고가 터집니다. 데리우트가 상대 선수를 막으려고 태클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이상감지가 오자 무릎을 잡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김민재 부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데리우트가 먼저 바톤을 터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B클럽이라는 팀이 센터백 자원이 김민재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돼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데리우트는 차라리 다음 경기인 라이벌 도르트문트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까지 수상했던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란 양반이 3부 리그에서 부상이라니 이건 좀 심했습니다. 뮌헨은 센터백 자리에 미드필더나 윙백을 맡았던 108cm의 라이머로 교체를 하면서 이미 균형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메로가 지금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고 이전에는 로메로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차이 아시죠? 상대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도 라흐마니어 짝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뮌헨에서도 프랑스 국가대표 우파메카노, 네덜란드 국가대표 데리우트와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투엘 감독도 김민재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뮬러, 사네 같은 선수들이 공격에서 다득점을 해준다면 경기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뮌헨은 뮬러의 골 이후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급기야 김민재 전진 패스 하나가 끊기면서 실점까지 이어져 버린 당황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뮌헨이잖아요. 직전 경기 전반전 무득점인데도 후반전에 8골 나온 그런데 이 경기에 투엘은 케인은 출전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투엘도 생각은 있는 거죠. 주말 경기 빅매치가 있으니까 케인을 잘 쉬게 하겠다는 뜻? 그런데 90분 내내 케인은 뛰지 않았습니다. 양팀은 그냥 1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이후에 30분의 연장전을 치르고 혹은 승부차기로 뮌헨이 8강에 올라가려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팀 이름도 말하지 않았죠? 상대팀이 자르브리켄입니다. 이 팀이 96분에 극장골이 터지면서 뮌헨이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뮌헨은 올 시즌 트래블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승리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탈락해버리면서 다 잃어버린 경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3일 간격으로 출전하면서 또 풀타임을 뛰었고 이젠 수비에 구멍이 뚫린 채 원정으로 도르트문트를 만나야 합니다. 거기다 이미 직전 경기에서 키미가 퇴장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전투력도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김민재만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민재가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현지에서 알아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다음 경기에서 실점을 하는 순간 김민재의 책임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김민재가 유럽 무대를 경험하면서 최대 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발롱도르 센터백 1위에 선정되고 손흥민 다음으로 높은 22위에 선정되고 아시아에서도 손흥민, 미토마를 제치고 AFC 올해 선수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매우 우울한 경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데리우트에 대해서 또 같은 무릎, 같은 부위를 다쳤다.
아주 고통스럽다. 아직 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데리흐트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투엘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키커를 비롯한 다수의 독일 매체에 따르면 데리흐트는 내측 측부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십자인대 파열보다는 덜 심각한 부상이지만 회복에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전망이라서 2달 가까이 쉬게 됩니다. 거기다 같은 부위 부상이라서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내년 출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파메카노가 돌아오면 그나마 나은데 우파메카노는 10월 11일에 부상을 당하면서 3주 정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도르트문트전 출전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민재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한계를 넘어선 활약을 하고 있는데 투엘 감독은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저격해버렸습니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크라치에게 패스를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 크라치는 넘어졌고 민재는 5대5 싸움인 경합을 하러 갔다. 그는 일어나서 상대를 밀어낼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은 여전히 우리 팀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대각선으로 패스를 해야만 할 때에도 여전히 너무 길게 차고 있는 중이다. 네.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뮌헨은 선수들이 수비 가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활동 반경까지 넓어서 뒤치다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아니죠. 네. 감싸줘도 비난을 덜 할까 말까인데 헌신해서 뛰어준 선수에게 하는 말이라니 네. 이 정도면 김민재 다시 한번 짜증내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멘탈이 좀 더 강해지면 좋을 텐데 과연 김민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 경기 후에 벤치에 있으면서 힘들 바에는 경기 출전해서 힘든 게 훨씬 낫다고 한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냥 김민재가 할 말 다 하고 네, 감독 불화로 프리미어리그로 왔으면 하는 순간적 바람이 떠오르네요. 우선 진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포칼컵 탈락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도 맨시티, 아스날, 맨유도 일찌감치 다 탈락하는 리그컵 정도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재만큼 힘든 알폰소 데이비스의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갑자기 도르트문트전에서 체력이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스케줄상 이대로 김민재는 풀타임을 또 뛰어야 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다시 주말 경기를 치른 후에 한국을 날아와야 하는 일정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숨막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B클럽들의 경기 스케줄입니다. 반다이크도 국가대표 경기 빼고 한 시즌에 50경기도 뛰고 그랬습니다. 리그는 정경기 출장이었고 챔스는 우승했으니까 18경기를 뛰고 그나마 컵대회는 출전이 2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롱도르 2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죠. 분데스리가는 리그 경기가 2경기가 적기 때문에 반다이크보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A매치데이로 이동하는 거리를 생각할 때 김민재도 반다이크만큼 경기를 소화하면 이건 누가 봐도 김민재가 반다이크마저도 넘는 거라고 평가받겠죠? 네, 그런 전무후무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 김민재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